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는 50대 남성이 21대 국회 개원연수를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 남성이 던진 분노 신발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이 아닌가 합니다. 이진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어제 21대 국회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늑장, 지각 개원을 했습니다. 예. 20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21대 국회도 우리 속된 말로 싹수가 뻔한 것 같아요. 싹수가 뻔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고 저는 시종 그거 들어보니까. 아, 들으셨어요? 저는 뭐 보나마나 뻔한 소리라고 안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전부 국회가 해줘야 되는 거야. 뭐든지 국회가 협조해야 돼. 우리 정부는 이런 일을 할 테니까 국회가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국회가 협조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이거 하려는데 니들이 철저히 말이지 협조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전에는 이 법이 없으면 그냥 해버려요, 이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신이 생겼거든. 이제 법적 뒷받침도 해도 되겠다 이러니까 자, 뭐든지 당신들이 해. 알았지? 이런 식이야. 시종 그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러니까 그 양반 화가 날 만도 하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탓을 벌써부터 국회 책임을 지우는 거 보니까 네.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국회가 협조를 하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핑계거리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안 해줘도 되는데 네. 안 해줘도 전에는 안 해줘도 했는데 했잖아요. 이제까지 이 장관급 23명인가 그냥 해버렸잖아요. 다 했죠. 22명인가 3명. 그거는 마찬가지로. 돈 무시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여건이 갖춰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모양 갖춰보자.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든 이게 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뒷받침해라. 계속 끝까지 그 이야기야. 당신들이 잘 알아서 하라고.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협치를 그렇게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가 다 잘했어. 코로나고 뭐고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이 협치는 참 안 되는 거 유감이다. 그거는 근데 이게 뭐 누구 탓할 것 없이 공동의 책임이다. 저를 포함해서 그 딱 한 번 그 말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그 정도는 내가 책임 있다고 인심 써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요만큼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네요. 국회의장이고 상임위원장 18개 싹쓸이 했고 어제 협치는 그날에 바로 오전에는 마지막 정보위원장까지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협치를 이야기하고 또 뭐 부동산 이 정책 실패라든가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괜히 하면 긁어부스럼 일어나는데 모른 척 이 사람도 특징이 그거예요. 문 대통령부터 뭐가 특징이냐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야. 사과 유감 한마디 없잖아요. 없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고 전세난 월세난이 벌어졌으면은 최소한도 국민들한테 참 미안하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계속 보유세, 양도세 올려갖고 세금 폭탄 터뜨리겠다. 그 얘기만 하고 또 한다는. 아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그렇게 폭파됐으면 뭐 한마디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무 얘기 안 하고 무슨 4.27 있으나 마나한 그 종이 조각 된 거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 이미 찢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국회에서 비준해달라고 그런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화야말로 뭐 평화의 뭐라더라. 여하튼 대화야말로 평화의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지. 이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다. 아니, 그 사람은 뭐 굴종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뭐 전쟁만 안 일어나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남북 문제도 그래요. 남북 문제도 보면 자기들이 뭐 그렇게 대화가 잘 돼가지고 신뢰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북 그 사무실 폭파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있고 이게 부동산 문제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세금을 엄청 걷어야 되잖아. 지금 그렇게 포퓰리즘 하려면은 세금 돈을 막 풀어야 하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생각해봤더니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 그러면 부동산 값이 엄청 올라가면 저절로 또 전세값은 올라가고 또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값도 올라가고 이러면 밑에 서민들이 죽든 말든 우리가 그거 알 거 뭐 있어. 어제 누가 진성준인가 누구 의원이 그랬다며. 어디 MBC 무슨 100분 토론인가 가서 마이크 꺼지는 줄 알고. 끝나고 난데 그리고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집값 이게 부동산 안정할 생각은 이 사람들 초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야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거둘 수 있냐. 그러니까 괜히 부추겨가지고 강남 이런데 뭐 자기들 말로 강남 어쩌고지만 전 지역이 지금 폭등세거든. 이렇게 해놓으면 전 지역에서 세금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반 국민들은 분노가 들끓어가지고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 지경이 아니라 이미 폭발해서.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조국 사태 때보다도 더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치고 말도 안 되는 전혀 설득력 없는 연설입니다만 어쨌든 마치고 본관 정문을 나서는데 50대 남성이 구두 신발을 벗어 던진 거 아닙니까? 그게 분노 표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신발을 딴 게 아니라 신발을 벗어 던진 게 가장 모욕적으로 상대를 모욕 주는 거거든. 예.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 못 봐주겠다는 거지. 근데 세상에 말이죠.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때는요 일단 법을 만들어요. 무리하게도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내가 안 지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나 이런 정권 진짜 보다 처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지금 신발을 던진 것은 일부러 기다렸다가 던진 것 아닙니까? 우발적으로 던진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회까지. 지금은 뭐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대통령 경호도 조금 무슨 친절한 경호 온다 해갖고 약간 겉보기만 느슨하게 해놓으니까 들어갔는데 그 신발을 던지면서 막 외쳤더라고요.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평화주의자, 문재인에게 던진다 하고 아주 또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만은 방송이니까 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분의 그런 분노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대다수가 갖고 있는 분노 아니겠습니까? 문바들 빼고 그것을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신발 투척으로 표현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바라는 사람들 말이죠. 막 그 폭탄 날리고 하잖아. 메시지 문자 폭탄 날리고 막 대들고 하는데 그다음 댓글 가지고 폭탄 날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좀 이렇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몇 개 들어. 예? 막 야유하고 말이죠 하는데 이렇게 갖다 집어던지고 하는데 자기도 감당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짓이 결국은 이쪽에서도 반대편에서도 그런 행위를 유도하는 거야.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면 암만 그 댓글 달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문바들은 신발은 안 던지고 아주 그냥 뭐 댓글로 완전 폭탄을 매겨버리지 않습니까? 해봤자 이 사람 난 몰라 이러면 그만이거든. 이것도 문재인 학습 효과예요. 뭐냐면 아무리 문제 폭탄 날리고 마도 난 몰라 그런 거 난 애교라고 했잖아요. 애교. 전에 그 문제가 기자회견 때 지적되니까 뭐 그런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애교로 봐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애교입니까? 나만큼 많이 뭐 그런 거 받은 사람도 없을 거다고 자랑하고 말이지. 그런데 이런 신발 투척 사건은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걸프전 이후 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방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 도중에 이라크 방송 기자가 신발을 던졌잖아요. 이 개 XS야 하면서 좀 그 사건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골프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판단도 정확한 판단도 아니다. 정보도 정확한 정보도 아니었다. 의도적인 정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요.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또 요즘 잘들 알아서 하니까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일회성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야유를 받을 거예요. 그럼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홀대 받고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해프닝이 뭐 많이 벌어졌으니까 국내에서도 그러는 모양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정원식 전 총리 그분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때 밀가루 투척 사건으로 아주 또 유명했잖아요. 네, 그 외대 마지막 강의 간다고 가가지고 가면서 뭐하러 그 마지막 강의 하면 그냥 혼자 살짝 갔다 오지. 그때도 자기는 혼자 갔다 왔다는데 기자들 다 따라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도 밀가루 덮어서 좀 그때 이제 정교조 불법 다채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상당히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뭐 이 정치인에 대해서 그래도 YS도 말이죠. 뭐 달걀도 당하고 페인트도 당하고 페인트 달걀도 당하고 이랬잖아요. 했는데 뭐 정치인이 이럴 수는 있는데 가장 모욕적인 게 구두예요. 신발 벗어 던지는 거. 그러니까요. 부시 대통령도 전 대통령 이 아들 부시 때인가요? 아버지 부시 때죠. 아버지 부시 때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에 보면은 대통령 경호가 과거 그 대구 무슨 서문시장인가 거기 갔을 때는 뭐 권총을 팍 내비치고 난리 법석을 폈잖아요. 기관단총. 그렇게 뭐 과시를 하고 또 경호처장인가는 거기 그 체육관이라든가 이거 관리하는 직원을 자기 집 가정부로 또 썼다가 말썽이 나고 그것이 어디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갖고 경호처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핸드폰 다 압수해갖고 포렌식하고. 아니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나오는데 거기서 신발을 던질 정도라면은 예를 들면 거기에 불순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호가 엉망입니까? 글쎄요, 경호를 철저히 하긴 한다고 했겠죠. 아니, 어쨌든 국가 원수에 대한 또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경호를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탈북자들, 그 중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암살 그런 징후가 있다 해갖고 박사가 대북 삐라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암살조가 들어왔다 이렇게 언론에다 보도를 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가 엉망인 것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경호를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언젠가는 구멍은 있다. 있기 때문에 뭐 케네디 예를 안 들더라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이 대통령 동선이 꼭 종합병원 끼고 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철저히 경호해도 당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치 허락이 안 나면 못 간다는 거야. 그 옛날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보면 글쎄요 외곽 경호는 좀 허술했던 모양이죠. 계단 밑에서 계단에 내려오는 사람 던졌으니까. 그렇죠. 거의 근접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흉기라든가 또 무슨 총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건 더군다나 명사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들 권력 취해가지고 폼만 잡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자꾸 이 대통령의 권위를 생각해야 되고 대통령 권위를 떠받들고 우상화할수록 주변은 허술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러면 그 경호도 이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대통령 신기 보고 눈치 보고 하거든. 그러니까 신기. 그러니까 경호가 허술해질 그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어제 신발을 일단 던져서 맞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신발을 던진 것이 현재 민생의 어려움, 국민의 분노로 봐도 그렇고 국가 시스템, 경호
특히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의 허술함 이런 것을 봐서도 맞아도 싸다. 그런 말들이 지금 벌써 인터넷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도 싼 게 아니고 못 맞춰서 안타깝다 이러겠지.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현 정권이 뭐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다 해가지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지금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겠다 그러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해라? 잘못 찍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런 폭주 열차를 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투표할 때의 성향이에요. 그 왜 부동층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판에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나오지, 돈 많이 퍼질러 대지. 코로나19가 어쩐지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것이 보이지. 예? 이러니 저 맨날 뭐 저기 싸움만 하고 저 별 볼 일 없는 저 야당보다는 그래도 여당이 낫다. 안 그러면 누가 나한테 돈 주냐? 그렇죠. 특히 우리 같이 나이가 좀 된 사람들은 아니 이 정부 아니면 누가 우리한테 돈 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돈을 푸는 거예요. 과거에도 늘 그러잖아요. 아니 돈 몇 푼 주고 막걸리 고무신 준다고 누가 표를 찍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니 단 1원이든 뭐 2원이든 안 주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이쁘지.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5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을 투척을 했다는데 그 신발이 무슨 신발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 그것을 대변하는 바로 그 신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발에 안 맞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신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새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